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성일 실장님, 아니 저쪽으로 서세요. 답변을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KBS가 노조에 따라서 직원들을 세 개로 구분해서 딱지를 붙여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에 이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이 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승진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인력 관리를 합니까? 인사 관리를 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네. 이거는 증인이시기 때문에 네. 위증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적자원실에서는 특정 직원이 어느 노조 소속인지 데이터를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끝이 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승진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어느 노조 소속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뒤에 그 분석은 가능한가요? 저희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직자가 어떤 노조 출신이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오늘 나온 굉장히 많은 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실 반론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몇 가지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실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건 주제가 진실과 미래위원회 규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참고인께서 20명을 징계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19명 징계 권고를 했고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주의나 경고 같은 경처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그리고 8명도 지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1심이 마쳐진 상태고 2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2심은 특별인사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신중하게 다시 한번 징계 양정을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위직 축소에 대해서도 좀 사실과 다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직을 축소해서 기존에 이제 상위직급에 있던 사람들한테 일방적인 불이익을 줬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상위직 축소와 관한 부분은 한 10여 년 전부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KBS 인력이 방만하다라는 것과 연계해서 상위직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고, 또 인건비를 절감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KBS 제어가 조건으로 상위직을 축소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직급 1직급이라고 해서 최상위직급의 직원들이 누적되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급여 체계도 상위직급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능력급, 성과급 개념의 보수 체계가 있었는데, 말만 능력급, 성과급이지 사실은 플러스 점 개념의 그런 급여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인건 급여 체계를 정상화한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던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 채용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에 갔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했다라는 2명. 네. 지적이었는데,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2사람이 특별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은 KBS에 재직할 당시에 이달의 기자 사항을 거의 휩쓸다시피 내외에서 공인을 받던 기자들이었고요. 그리고 KBS를 떠날 때 사실은 징계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뉴스타파에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그동안 좀 위축됐던 탐사 보도 역량을 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규정에 따른 특별 채용 절차를 거쳐서 두 사람을 채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내용, 그 19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징계. 그 중에서도 이제 8명이 주요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주요 징계 사유가 뭐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던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도본부에서 그 간부들 전원이 참여한 간부들이 주축이 된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기자협회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그 기자협회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편성규약상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력화하고 와해한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었다고 진미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내의 그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도본부 내에서 어떤 인사 갈등이라든가 이런 그 근무 질서가 문란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별로는 어떤 특정한 보도 사안에 대해서 네. 기자협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보도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자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거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규약 위반이라고 진미위에서 판단을 했고 그런 결과들에 따라서 징계 권고를 19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서 징계 심의를 했고 그 결과 1심에서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사람이 8명이고요.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저는 뭐 우리가 진실과 미래위원회 또는 KBS라고 하는 조직이 아침에 제가 예를 들었던 틸론 같이 개인 기업도 아니고 거의 공영방송인데요. 공영방송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불투명한 방식으로 또는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는 없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특히나 이제 2심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그 절차와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